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1,400달러 마이너스 1.2%,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솔라나 전체 코인 모두 마이너스고요. 글로벌 주도주인 엔비디아 실적 미스 나올 것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루 전 분석으로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애프터장 엔비디아 어닝 실제로 나오고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장중에 마이너스 2% 하락은 왔지만 애프터장 어닝 잘 나오고 나서 플러스 9%, 8% 재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루머 만들어서 시장 펌핑시키거나 과열된 주식 흔들기는 흔하게 있는 이벤트고요. 대신에 이런 공포 뉴스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나 코인에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세력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얼마나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7월 비트코인 재반등할 때도 비트코인 아마존 결제된다, 리플도 아마존 결제 가능할 것이라고 루머 있었는데 결국에는 루머로 판별이 나고 단기 급등했던 비트코인 재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숏포지션 대량 청산이 되었고 본격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었고요. 이번 주 시장 크게 흔든 엔비디아원이 같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분위기 살아나야지 미국 주식 상승하고 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비트코인이 ETF 상장으로 나스닥과 디커플링 된다, 커플링 약화된다고는 하지만 2017년부터 줄고 연준금리 정책과 나스닥 관련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면 비트코인도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하고는 다르게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은 5.1배, 매출은 22빌리언으로 예상시 모두 초과 달성했고 2023년 2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당시 순이익 0.8배, 매출 6빌리언이었는데 1년 만에 5배, 3배씩 엄청난 단기 성장 이루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분기 대비 엔비디아 주가도 6배 상승했지만 당시 연준 금리 인상 단계로 모든 주식이 저점이었었고요. 이후에 실적 상승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모든 주식 올랐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 주식이 매우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은 아무리 인기 있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 안 해주면 테슬라, 구글이라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적자로 엔비디아 어닝 보면 수익은 22,000밀리언으로 전분기 대비 22% 상승, 작년 동기 대비 260% 큰 상승이 있었고요. 총 마진율이 기존에도 74%로 빅테크 중에서도 1위였는데 이번 어닝에서는 76%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AI 반도체, 다른 AMD, 삼성전자가 못 따라온다는 거고 기업들도 AI 반도체치 비싸긴 해도 엔비디아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은 AI 사업 주도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필수이고 엔비디아 반도체 비싼 가격에도 싹 쓸어 담고 있다 4분기 어닝에서 모두 다 발표를 했었고요. 엔비디아 파트별 매출을 보면 컴퓨터, 네트워킹 분야의 데이터 센터가 작년 대비 409% 상승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문 그래픽 분야도 105% 성장 컸지만 AI 포함한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성장을 이끌었었고요. 게이밍 분야는 56%로 연중 고금리 지속되면서 게임 산업도 다시 탄력받고 있습니다. 대신 자동차 섹터는 4% 다운 마이너스로 고금리에 자동차 대출금리 비싸서 판매가 부정적이고요. 테슬라만 보더라도 미국, 한국 가격 낮춰서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죠. 테슬라 신차 가격 내려가면 테슬라 중고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중고차 시장 단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연준이 금리나 시그널 주면 자동차 분야까지 반도체 주문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에게는 새로운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장 플러스 9%, 8% 상승 중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팔았던 투자자들 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차트만 봐도 단기 급등했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 볼 수 있고요. 실적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 온다고 해도 바로 수직 낙하하기보다는 최소 횡보 이후
이후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우리 코인으로 돌아와서 블랙락 현물 ETF 자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2월 13일 하루 만에 1만 개 가장 많은 신규 매수 기록했는데 가장 최신인 2월 20일 2,900개, 2월 16일 3,600개로 13일 1만 개 정점 이후 대량의 추가 매수는 안 나오고 있고요. 금골드 ETF가 투자자들 매수 많은 시점이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달러같이 하락하거나 코로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사태처럼 불안한 국면에서 금골드 매수가 많았습니다. 불안한 국면이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하고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응한다고 발언하는 순간 결국에는 돈 더 많이 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화폐 가치 낮아지고 안전가치 자산은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ETF 중에서 1등인 블랙록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요. 최소 2,000개 이상은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블랙록이 2,900개 신규 매수면 2등 피델리티가 블랙록의 절반 1,500개, 아크인베스트 500개, 나머지 ETF 다 합쳐도 1,000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1등 블랙록 ETF만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52,000달러에서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노란색이 매도 주문인데 52,000달러 반등하면 매도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고요. 2월 중순부터 3월이 가장 나스닥이나 코인 고비인 구간이고 기관들도 47,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 풋옵션 2천만 달러 대량 베팅해 놓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47,000달러까지만 조정와도 알트코인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52,000달러 조정의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537빌리언으로 직전 고점 550빌리언에서 마이너스 1.5% 당장의 하락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슬슬 패닉셀 하는 물량은 증가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리플 CEO 갈링하우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다음으로 리플이 오래된 코인이니까 리플도 ETF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이 있었고요. 갈링하우스 ETF 발행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지만 블랙록이 공개적으로 리플도 ETF 가능하다 몇 가지 언급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은 향후 ETF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미국에는 ETF 없지만 유럽에는 코인셔스 21세어스 통해서 ETP 상품 지수 상품은 이미 존재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에 리플 미국 내 ETF 승인이 향후 리플 가격에도 가장 중요한데 당장에는 SEC 소송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말을 아꼈습니다. 거기에 전 리플 임원인 존 맥드라이브도 빠르면 올해 늦어도 2025년 내년 되어서 리플 현물 ETF 출시될 것이다. 그리고 25년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리플 IPO 먼저 할 것이라고 트윗을 했고요. 전 리플 임원이나 전 SEC 의장 이런 분들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링하우스나 전 리플 임원이 리플 ETF 언급 안 하더라도 블랙락, 피델리티 포함 ETF 발행사들은 비트코인 ETF 성공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ETF 빠르게 런칭하려고 노력 중일 듯 하고요. 블랙락, 피델리티가 안 하더라도 바네크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ETF 회사 솔라나나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출시할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ETF 회사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기존의 코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 수수료를 ETF 회사로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량 많은 리플이 SEC와 소송만 해결되며 ETF 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갈링하우스 전 리플 임원의 ETF 발언에도 리플 가격에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리플 소송이 4월에 있는데 이미 홀딩하는 투자자들 많고 소송 결과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리플은 차트상 저점 올라오고 삼각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 빅테크의 경우 이런 삼각 수렴에서 금리나 SEC와 소송 종료 같은 호재가 나오면 즉시 상승한 게 일반적이지만 리플은 한 번 더 가격 하락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2020년부터 많이 있었고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리플 회사가 15개 리플 락업 해제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비트코인 ETF나 반감기 소송 같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